네, 오늘 짱 랭킹5 시간입니다. 키워드들 분석해서 여기에서 전략의 힌트들 가득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실 분들 바로 인사드릴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 마음은 가볍게 가야 되니까요. 전략으로 포인트 저희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위부터 5위까지 핫 이슈들 올라와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강화, 정책적 방향을 가리키는 곳 맞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여기에 몰려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어디까지 저희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태성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사님, 네. 오늘 장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양자, 새로운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될까요? 더욱더 이 범위를 좁혀서 투자의 포인트를 저희가 맞춰야 된다는 의미일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의 흐름을 예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AI 키워드에 따른 종목들의 반응은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일단 AI의 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돌고 돌아 결국에 이제 챗 GPT가 일단 불씨를 좀 지핀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 약간은 투기적인 모양새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수급이라든지 실적 이러한 것보다 시장에 이제 풀려있는 자금들이 반도체도 어렵다고 자동차도 쉽지 않고 2차 전지도 구설수가 많고 하다 보니 좋은 뉴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곳에 조금 더 강하게 매수세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에 이 단편적인 정말 이제 예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일단 검증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테마로서 움직이는 기업들 정말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거래일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에요. 가팔랐죠. 그렇죠. 네. 굉장히 가파른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들이 정말로 뭔가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왜 이쪽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위원님께도 비슷한 결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를 신성장주로 저희가 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단기 테마주의 다른 이름이라고 봐야 될지 단기 가열권에서의 흐름이라고 위원님께서도 보실까요? 신성장인 건 맞죠. 우리 미래에 있어서의 먹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테마 자체가 미래 먹거리인 건 맞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기 테마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는 것이 몰아치길 때 수많은 에너지를 끌어모으죠. 처음에는 미국발 인공지능에 대한 챗 GPT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작은 바람이 불었죠. 여기에 이제 KT가 한국형 챗 GPT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게 이제 바람이 거의 이제 큰 경랑수준이 됐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자 역학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 이제 태풍이 돼버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게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바람이 되면서 힘을 모아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대한 태풍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먼 미래이고요. 지금 당장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 발 한 발 내닫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바람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솔트룩스 여러분들 공시사항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스팸 과다 종목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소리 소문 없는 것들이 문자로 날라오고 이것을 금감원에 신고한 것들이 모아지는 거죠. 어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솔트룩스가 스팸 과다 종목으로 지정된 게 11일이 처음이었고 이번에 4번째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스팸 과다 종목으로 공시가 됐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뚜렷한 내용보다는 증권가의 루머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김천희 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이게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죠. 먼 미래인 건 사실이지만 당장 단기 테마일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트룩스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위원님은 이 종목을 대장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사님께서는 코난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대장주로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네.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네. 제가 솔트룩스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여기 스팸 가다 종목으로 공시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덧붙여서 그냥 여담입니다. 양자 기술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은 아니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기술을 이제 대통령께서 관심을 표명하고 석학분들과 이제 대담을 나누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결국 어떤 모습이죠? 전형적인 테마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김대성 이사님과 짧게만 이 질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을 대장격으로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관심은 계속 가지되 이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걸 맞다라고 저희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겠죠. 결국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결국 단기간에 얼마만큼 가장 강하게 많이 오른 종목이냐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테마주에서는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해당 기업을 이제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또 해당 기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조정이 나왔을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만약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을 지금 와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 종목의 이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를 한다면 저는 해당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는 바로미터 역할하는 종목들의 향방이 중요한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AI 쪽에서의 이야기를 담아봤고요. 다음으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오른 키워드는 K반도체입니다. 수급상으로 본다면 사실 종목들의 향방이 오늘 반도체가 강합니다라는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양이 들어오고 있어서 의미하는 바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사실 반도체주를 볼 때 많은 분들은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 요거 연동해서 그럼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괜찮겠는데 라는 시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아니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흔들림에도 버텨주고 있고 기대감이 있고 외국인에 사는 이유 뭔가요? 일단 수급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왜 공통적이냐면 지난해 11월도 똑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주식시장에 있어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불황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바닥론들이 좀 나온 게 경쟁업체들의 감산 얘기가 시작되면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삼성전자 6만 원대까지 6만 원 초반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 다시 5만 원대로 빠졌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또 사라졌죠. 지금 다시 올라가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재고 조정을 하겠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것은 2019년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2019년 이후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들어가면서 막대한 이쪽에 투자가 들어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을 지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감산 사이클로 보기 어려운 게 감산 사이클이 지나고 재고 조정이 나면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인데 수요가 늘어날 기미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기가 둔화돼 있고 2020년과 2021년에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PC와 가전제품 많이 바꾸셨을 거예요. 지금 또 바꾸시나요? 아니요. 기업들이 막대하게 서버를 늘렸습니다. 네. 지금 또 서버를 늘릴까요? 이거는 그때 힘들죠. 그런 논리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이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왜 들어오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할 수 있겠죠. 11월 달 같은 경우 환플레이를 했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400원에서 1,300원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은 환해서 약 한 7% 수익이 났고 삼성전자 5만 5천원에서 6만 2천 원까지 또 7% 수익이 났으니까 도합해서 15% 수익을 남겼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부분들의 근저에는 수급에 있습니다. 그 수급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사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쪽은 그쪽 얘기고 지금은 글로벌 신흥국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 자금의 한 줄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그 자금을 가장 먼저 사는 것은 삼성전자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결국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업황이라든지 경기 전망 그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눈여겨보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 개별 펀드멘탈의 개선 글쎄 저는 좀 시각이 달라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올라가는 것을 해석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결국 11월 달에 들어왔었던 똑같은 수급 논리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김태서 이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네. 짧게 좀 저희 끊어갈까 봐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조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면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요. 그게 무슨 날씨가 뜻이냐? 따뜻해서? 유럽의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유럽이 지난 2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더욱이 겨울에 이제 추워지면 또 천연가스에 대한 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유로화가 굉장히 약세였죠. 근데 하지만 지금 유럽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유로화가 강세고 유로화가 강세다 보니 달러의 약세가 이루어지고 아하. 그러다 보니 또 원달러 환율이 또 내려가는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또 들어오게 될 텐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들어왔을 때 앞선 위원님처럼 들어오면 중소형주를 살 것이냐 아니면 누구나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 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차익에 따른 이 수급의 흐름에 조금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추세를 확 돌리지 못하더라도 바닥을 좀 잡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네. 요건 어떨까요? 감산 키워드를 네. 제시해 주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감산에 대해서 확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잠정 실적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확정 실적 나올 때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라도 감산 아니면 비슷한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맞나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감산을 하게 되면 재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또 실적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여기에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업황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이 생기다 보니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죠. 깊게 조정을 받았고 긴 횡보를 거춘 상황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데스켓 바운스가 이제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지 사실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올해 계속해서 회복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 이런 확신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대형주들은 많이 밀리진 않는다 많이 밀리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의 수준은 그래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안정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더 작은 쪽에서 그래도 왜냐면 그쪽에서 기회를 계속 가져보자라는 조언을 저희 꾸준히 하게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요것만 짧게 볼게요. 네, 일단 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투자를 했을 경우 네. 트레이딩 기준으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올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도체 안에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일컫는 쪽에서는 부품이라든지 소재 쪽은 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쪽은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힌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는 SiC 전력 반도체 쪽에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 기준으로 보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성능 혹은 전기차,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의 성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기에 저는 이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3위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온 자리면 항상 이 이야기를 저희는 언제나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입자가 폭증했다. 월가 예상보다 많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국 컨텐츠에 대해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여기까지 끌어올려진 자리입니다. 위원님과 이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직접적인 수혜를 제작사로 보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사실 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메타버스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테마를 겪어왔지만
재료에 비해서 탄력의 강도나 연속성이 오징어 게임 이후로는 콘텐츠는 조금 아쉬웠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자리는 어떤지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슈와 함께 자리에 대한 좀 더 냉철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점점 현명해지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하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바로 이쪽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사이클을 타잖아요. 지금 네. 이제 안 좋은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게 좋은 사이클로 가면 이 좋은 사이클을 쭉 타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쭉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근데 컨텐츠는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제작사라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뭘 만들고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해서 막 그 주식을 샀는데 다음 뭐 드라마가 인기를 못 끌었다. 그럼 주가가 툭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치 투자하거나 장기 투자가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분야라고 좀 말씀을 좀 그래서 드릴 수밖에 그렇군요. 없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감이 있을 때 얼마 전만 해도 우영우 기대감이 있었고 네. 지금 또 다른 기대감이죠. 벌써 우영우도 잊혀져 버렸죠. 오징어 게임도 잊혀져 버렸죠. 그건 이미 실적에 다 반영돼서 끝났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호재성 재료를 이용해서 앞으로 제작사들에게는 환경 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봤는데 물론 제작사마다 수익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 배분 문제인데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넷플릭스에서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시청률이 굉장히 높이 나갔기 네. 때문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근에 뭐 다른 얘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든 필리핀 관련해서 카지노 영화 그 드라마도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경쟁이죠.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우리나라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좋죠. 왜냐하면 뭐 최민식 배우 같은 분을 잡으려고 한다라면 넷플릭스가 혼자 독점하다가 디즈니가 들어오게 된다면 몸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작사도 올라가겠죠. 네. 저는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익 배분도 지금 5대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제작과 관련해서 이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K 콘텐츠들에 대한 수익 개선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러닝 개런티는 안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러닝 개런티까지도 붙는 조건으로 제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콘텐츠 제작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셔야 되는 게 어떤 제작사가 디즈니 플러스가 됐던 넷플릭스가 됐던 그들과 무엇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관심권에 두시고 그 드라마가 1회, 2회 났을 때는 주가가 3, 4회까지는 단기간 급등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먼저 꺾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굉장히 재밌게 지금 짧게 끊어가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트레이딩이 단순한 테마로 뒤늦게 따라가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선점하는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께도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제작사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되니까 이 질문도 궁금해요. 저 더 글로리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네. 시즌 1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1, 2화 그리고 뒤로 갈수록의 탄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즌을 끊어간다라는 시도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까지 궁금하고요. 혹시 따로 보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같이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콘텐츠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일단 다가오는 한 해에는 저는 제작을 최대한 많이 하는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좀 드릴 수 많이 있을 것 하는 같아요. 기업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흥행을 할지 안 할지는 개봉이 돼봐야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3편을 만드는 기업보다 5편을 만드는 기업보다 10편 이상 뭐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대형 이 제작사 기준,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컨텐츠리 중앙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파트 1, 파트 2 저는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미가 있다라고 한다는 전제가 붙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즌 1이 재밌으면 당연히 시즌 2 다들 기다렸다가 또 보게 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만 잘 된다면 시즌 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더 글로리 이 시즌 2가 또 기대작으로 가지고 있고 또 컨텐츠리 주황 같은 경우에는 또 연결 자회사가 위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넷플릭스 안에서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힘이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컨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이 변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어도 안정성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이 두
제작사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까지 이야기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2위에 올라온 키워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뻗어나가는 가지가 많고요. 핵심으로 봐야 될 이야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증권형 토큰 전문 허용 소식,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을 저희가 전면에 세웠고요. NFT 관련주 이야기 들어볼 겁니다. 위원님,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NFT 관련주, 이걸 정책주로 보고 구체화되는 시점까지는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좀 다른 시각에서의 관련주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눈, 현명한 자세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부터 좀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증권형 토큰과 그 전에 이제 가상화폐 수준에서 나왔던 그런 거래되는 부분들과 다르죠. 증권형 토큰은 STO라고 이제 우리가 명칭을 하고, 가상화폐의 일반적인 것은 ICO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허용한 것은 기초 자산을 쪼개서 발행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그림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 100만 원 그림이 실질적으로 있고요. 이걸 10만 원짜리 토큰 10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거래 자체를 금융당국이 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그림이 10만 원짜리 토큰으로 10개가 발행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ICO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발행이 됐고 실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실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달러화 연동해서 네. 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이제 실패로 결국 끝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ICO 같은 경우 내세우는 표방이 뭐죠? 탈중앙화죠. 하지만 STO는 중앙의 통제를 받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STO 지금 증권형 토큰 얘기가 나오니까 ICO까지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들에게는 오히려 악재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오히려 악재다? 악재다. 왜냐하면 정부 통제 내에서 안정된 토큰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죠.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 있고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채권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돈이 몰릴까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네. 돈이 몰리죠. 그래서 결국 STO,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혼동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STO 쪽으로는 안정자금이 몰릴 거고, ICO 쪽으로는 투기자금이 몰릴 것이다. 시장 양분될 가능성이 있고 이쪽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좀 보시고,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뭐 그림 경매와 관련된 부분들, 네. 서울 옥션을 이제 좀 관심들을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근데 서울 옥션은 여기에 또 불을 붙인 게 있었어요. 대주주가 신세계 지분 매각을 하겠다는 설이 어제 돌았고요. 그런데 그 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과 한번 저희가 네. 반복을 해본다도 실망 매물에 대한 경계감을 거둘 수는 없는데요. 근데 공시에 대한 해명이 나왔어요. 이걸 공시하라고 이제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들과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된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냄새를 소위 피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옥션에 대한 어떤 경매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세계는 일단 뭐 밀어둡시다. 들어도 단기적인 트리거는 완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석 이사님도 비슷하게 보실까요? 앞서 위원님께서는 NFT 키워드로 해서 연결된,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까지 보여주셨는데, 이런 투자 방향이 그래도 가장 수익력 측면에서도 위쪽에 올려놓을 만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쪽의 노선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투자 포인트는 보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좋은 뉴스들은 네. 이미 NFT 관련한 뭐 서울 옥션을 뭐 대표적으로 좀 꼽아보면 지난해, 지지난해에 저는 많이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울 옥션이 자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거나, 아니면 이 NFT 토큰에 따른 이제 규제 방안들이 오히려 정확하게 나오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두루뭉실하게 뭐 규제를 한다, 규제를 안 한다 이러한 이야기보다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의 문제점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잡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네. 오히려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막 구체화된 전략이 나온다,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는 계속 보유하신 분들을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 네, 저는 그때까지는 들고 가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보면 서울 옥션 자체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특히나 이제 미술품에 대한 경매의 관심도가 많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과연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빡빡한 상황인데 그쪽이 더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시세를 노리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적합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전략도 다양한 방향에서 저희가 조언 얻어봤고요. 1위에 올라온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스크 해제 시점이 발표가 됐죠. 그런 의미에서 30일부터 안 써도 된다. 이 키워드 중심에 있는 화장품, 미용 기기 쪽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지금 2시 13분입니다.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건 오전에 뉴스에 파는 매물 많았습니다. 오후장에 조정이 나온 이 시점에 매수를 노려봐도 될까? 특히 화장품과 같은 경우는 다시 주가가 재평가될 모멘텀이 남아있는지 줍줍 또 노려볼 시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이사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뉴스에 파는 시점. 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왔죠. 그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죠. 앞서 뭐 저희가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닥쳐온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봐도 되는 시점이 맞는지 아니면은 당분간은 외면하고 덮어둬야 되는 쪽이 마스크 해제 기대감을 가진 쪽일지 의견 주십시오. 일단은 덮어둘 건 아니죠. 네. 일단 시장에 호재 뉴스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엄청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가 계속 반복된 이야기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챙겨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는 저는 선을 확실하게 좀 구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실적의 회복세보다 실적도 회복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기대감 측면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섹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 미용 의료 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법한 실적들이 정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뭐 마라톤 할 때 누가 끝까지 버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화장품 쪽보다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 훨씬 더 탄탄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기를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즉 우리가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모품 판매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커진 것이 확인이 되었기에 저는 그로 인해서 두 섹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같은 그 섹터 안에서의 비교 우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미용 의료기기 쪽이 조금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비슷한 결에서 설명 주실까요? 중국 이슈에 참 많이 지치기도 지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모멘텀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특히 미용기기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른 시각 가져도 되는 그 초이 맞습니까? 상대적으로 레이저 쪽은 많이 못 올랐다라는 분석도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재료의 신선도를 놓고 본다라면 신선도는 별로. 신선도를 놓고 본다라면 임의용 기기가 의료기기가 신선도가 있죠. 우리가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작년 중국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2021년 가을서부터 소위 이제 리오프닝 된다고 해가지고 화장품 여행이 다 올랐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다 주저앉았었죠. 그때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을 지금 화장품을 끌고 온 겁니다. 1년 반을 화장품을 끌고 왔는데 정말 지칠 대로 지쳤죠. 근데 실적들을 보니까 중국에서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져 버린 거죠. 네. 중국에서 안 팔려, 그러니까 이제 절대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판매 순위 자체가 떨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더 이상 이제 중국에 기대서 성장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주가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콜마랑 다르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 임용기기 좀 신선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거론이 안 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료 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접근한다라면 뭔가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적이 좀 나오는 거죠. 네. 또 하나 현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과 주위에서 들은 얘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국면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 압구정 성형외과는 난리 아닌 난리였었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기간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쪽에 시술이 늘었었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치과에 있는 친구들이 또 엄청나게 바빠졌고 임플란트를 한다라든지 이런 치료 쪽으로 바빠졌고 화장품은 그냥 깔고 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벗다 보면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는 이제 그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주위에 계신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흐름들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용 기계는 또 하나의 강력한 테마고 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공통 분모가 이만큼이나 높네요. 화장품하고 미용기기는 선을 그어야 되고 미용기기 쪽에서의 가능성 두 분 모두 높게 점수 주셨습니다. 자, 오늘 5개 키워드 정리를 쭉 받아봤는데요. 빠른 속도로 두 분의 원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원픽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골라주시죠. 예, 제가 얘기했던 서울 옥션이고요. 네. 제가 이제 서울 옥션 경매를 몇 번 이제 뭐 참관을 한번 해봤는데, 저도 이제 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가격 때문에 못 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 옥션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이제 팔아 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금을 100만 원짜리 10명에게 뭐 소유권을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단기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최대 주주 부분도 절대 부인을 안 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일단 단기 트리거는 형성이 됐다. 어제 오늘 적당히 강하다라는 게 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 원픽으로 받아봤고요. 김재성 이사님의 원픽도 들어볼게요. 어떤 쪽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네, 일단 뭐 3번 이 콘텐츠 네네. 쪽에서의 영역을 좀 확장해서 덱스터라고 하는 기업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좀 들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를 많이 만들 때 이제는 조금 더 실체와 같고 그러니까 사실과 같은 이러한 그래픽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관련업을 좀 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는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과 덱스터 두 종목에 관해서 원픽 추가적인 의견까지 저희 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랭킹5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차영조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끌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